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저는 김우연입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적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도 있고요. 또 최소 한 7년 정도 이상 미래 가치를 조금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만의 장단점이 좀 극명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장기 투자는 길게 봐도 언제쯤 나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고에서 부동산 단기 투자 성공 비법 공개됩니다. 함께해 주시죠. 출발합니다. 일 2부는요. 부동산 베테랑 모시고 투자 전략 배워보고요.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 고민도 말끔히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자아빠께 부동산 궁금증 여쭤보는 법, 무료 전화와 문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5번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 2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요. 대표님께 투자 전략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부동산 단기 투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짧게 치고 빠지는 것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홈런 한 방보다는 안타 여러 번 치는 것이 훨씬 더 실속 있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높은 수익이 되더라. 제가 실경험칙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표님께 부동산 단기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는 지금 지난주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수요가 몰리는 곳에는 아무리 찍어 눌러도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될 때 수요가 넘쳐나고 수요가 크게 확장되는 지역으로 투자의 포인트를 가져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또 수도권으로 그리고 서울 지역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죠. 오늘은 그렇다면 그러한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다. 그것도 언제 늘어나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간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단기 수익 투자 패턴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기간에 따른 이런 상황들을 살펴봐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단기 투자라고 하면은 3에서 5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투자의 성공의 길이 과연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재개발 시장이나 재건축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되 관리 처분 단계, 이건 뭐죠? 관리 처분 단계가 뭐죠? 이주 단계입니다. 이주 단계. 즉,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죠. 마무리 단계에서 지역적인 분석을 통해서 비교적 저렴한 곳에, 즉,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비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면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 요청하십시오. 방송국으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되겠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현재의 이런 흐름 파악을 통해서 비교적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이주 시점에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자. 두 번째, 저평가 지역에 대한 선점을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저평가에 대한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즉 좀 전에 관리 처분 단계에서 비교적 저렴한 곳, 그러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포털 사이트들이 잘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지역들을 두 개로 놓고 볼 때에 과연 지금 이 지역에서
내가 볼 때는 비교적 가격대가 이것이 싸다고 하면 확인 전화를 한번 하십시오. 전문가에게 전화 걸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님은 어떠십니까? 라고 할 때 거기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피드백이 돼서 이 저평가 지역에 대한 선정 기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평가 지역에 대한 이 선점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하다.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수익을 내도요. 저평가 지역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클 수밖에. 왜? 인풋 대 아웃풋의 차이를 놓고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세 번째는 매도 목표 시점을 정한 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즉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를 왜 정해야 되느냐? 현재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내가 들어간다. 내가 이러한 이유로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충족이 될 때는 뭐예요? 빠져나와야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알고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표를 정하고 정한 후에 투자를 해야 실제로 이 목표가 어떠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 약간의 변형이 와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이 타깃을 내가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 목표를 정한 후에 투자를 하자. 이 목표를 정한 후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매도 시점에 이왕이면은 대규모 이주 시점이 발생하는 지역.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입주가 예를 들면 작년 말에 걸쳐서 올 초까지 정말 몸살을 앓았던 헬리오시티가 이주가 언제였어요? 바로 5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매도 목표를 정하고 나는 헬리오시티 입주 시점에 몸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즉 헬리오시티가 된다고 할 때 이주가 된다고 할 때 그 이전 그 주변 지역이 이주가 시작되면은 헬리오시티가 자그마치 6,600세대였습니다. 이 많은 세대가 전부 뭐였죠? 5층짜리의 실전용 면적이 9평에서부터 15평 정도의 아주 소형주택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주를 가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에는 임차인 비율이 약 70%, 실제 주인이 거주하는 거에 30% 했을 때 이 많은 사람, 6,600세대가 이주를 하면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실제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으로 보통 이주를 진행하거든요. 인근 지역에 이주를 진행하니까 이럴 때는 소형주택을 투자하는 거야. 그것도 언제? 바로 이주가 진행되기 2, 3년 전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의 땅값이 아주 쌌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나는 거기에 원룸에서도 좀 큰 이런 투룸 주택들을 샀었다. 그것이 바로 언제였었느냐? 2011년, 12년, 13년 때였습니다. 이때 샀던 분들은 정말 대박이었죠. 양재동도 한 예가 되겠는데 양재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12년 때 샀던 사람들은요. 2013년, 14년 이때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 근래 매도 시점에 보면 보통 실투자 대비해서 4배, 5배 남아서 전부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투룸주택이다. 다세대 주택이라 해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라 그래서 무조건 수익이 실현된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바로 이러한 것. 대규모 이주 시점이 발생을 하고 왜 대규모 이주 시점에 양재동이 옆에 개포 주공 1, 2, 3, 4단지 그리고 시형 아파트가 이주를 해서 이제는 양재동 요 근래에 들어서 가격 조정이 잠잠해졌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바로 이러한 단기의 투자의 흐름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짚으셔야 되는데 단순히 양재동 주변 지역 물론 장기 호재는 많죠. 여기에 R&D 시티가 들어오는데 언제 실현이 됩니까? 실현이 돼야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이주가 발생하고 공급이 발생하는 것인데 실현이 되지 않고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짚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즉 뭐다? 단기에 그런 목표를 정하고 들어가되 어떻다? 수요자들이 그런 찾게 돼. 즉 매도 목표 시점도 정하고 대규모 이주 발생도 했어. 그런데 여기에 이주 나오는 사람들, 이주 수요, 즉 이주 수요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주 수요자들이 찾게 될 면적의 부동산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가락시형 아파트, 그다음에
개포주공 아파트들이 전부 뭐예요? 투룸 주택의 작은 면적이 9평에서 15평 사이인데 이 사람들이 이주를 진행한다. 이주를 진행하면은 이 사람들 40평대 아파트 들어갈까요? 40평대 아파트 살까요? 물론 소유주들은 다르죠. 근데 소유주들은 그 주변에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면 다시 들어와서 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때 이주의 개포주공 1단지를 돌아보면은 자, 개포주공 같은 경우는 임차인 비율이라고 하죠. 임차인 비율이 거의 92%였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비싼데 워낙 열악하니까 실제 소유주들이 거기 거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다? 임차인들이 대부분인데 임차인들은 재건축이 되니까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를 하면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원룸 투룸에 갈 수밖에 없었고 원룸 투룸이 바로 그 주변 지역에 있었나요? 전부 개포동 지역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었었죠. 이렇게 되니까 양재 1, 2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나마 서울 지역에서도 가장 땅값이 싸고 집값이 쌌었으니까요. 그래서 투룸 주택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어서 언제까지? 바로 2018년까지는 정말로 재밌었던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었다. 그런데 2019년 이후로 들어와서 보면 지금 어떤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남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가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놓치게 돼요. 놓치고 그냥 단순히 어떤 전문가가 추천해 주니까 이거 오르겠지. 아니면 부동산 값이 오른다 되니까 개나 소나 아무나 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주가 될 때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대치동에 예를 들면 우성아파트가 이주를 한다. 어떻습니까? 소형주택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고 내가 즉 찾게 될 면적 그다음에 대규모 이주 수요가 즉 언제냐? 매도 시점입니다. 매도 시점. 즉 내가 팔고자 하는 시점에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지역. 자, 매도 목표를 정하자. 그리고 현재 저평 이왕이면 싸게 들어가자.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흐름 파악해서 여기는 투자의 패턴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안타를 여러 방 치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확인 투자. 여기에는 뭐다? 세테크를 고려한 겁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 아니고 투자의 관점에서 1가구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의 목표점들을 정하고 싸게 그러면서도 내가 팔고자 할 때 많은 매수세력들이 모이되 그 매수세력들이 모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줄 매수세력이 많이 형성이 될 때 정말 팔면 편하고 높은 가격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높은 투자 수익이 실현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강의해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동산 단기 투자 전략의 지역적인 부분들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또 단기 투자 대비해도 높은 수익이 실현이 되는 지역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진행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또 상담 전화하십시오. 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특히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획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곳에 들어가면은 확인 사살이라 그러죠. 이미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예정돼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현재 착착 최소한 한 발이라도 뛴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혹시라도 모를 우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아마 친절하게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상담을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단기 투자입니다. 즉 3년에서 5년의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실현하되 그 수익의 실현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베테랑이 단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저평가 지역을 선점을 하자. 그리고 매도 목표 시점을 확실하게 정한 후에 현재 진행형인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 잘 참고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5번 계속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90번 문자창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궁금증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1부는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5번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90번입니다. 최고의 부동산 베테랑 전문가가 여러분의 고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시간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도착한 문자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으로 열어봅니다. 뒷번호 3857님의 실시간 문자입니다. 인덕원역 삼성 레미안 중에 5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높아서 큰 부담은 없는 상태인데 막상 매도를 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안 올랐더라고요. 서울이 2배씩 쭉쭉 오를 때 이쪽 아파트는 오르는 척만 하고 다시 떨어지던데 매도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인덕원 옆에 있는 이 삼성 레미안 5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문자를 실시간으로 남겨주셨는데요. 대표님, 도대체 이곳은 왜 서울의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이곳 어떨까요? 인덕은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인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인덕원이 어디입니까? 경기권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어디다? 안양인데 지금 안양시죠. 안양시인데 지금 어디를 추천드렸냐면 바로 그 인덕원 삼성 레미안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인덕원 삼성이지만은요. 인덕원 삼성이지만은 여기는 의왕시입니다.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2001년에 입주한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인덕원역이 있고요. 인덕원역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조금 입지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졌는데 네. 네, 여기 이제 인덕원역은 사통팔달의 입지를 가지면서도 또 뭐다? 강남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강남 접근성이 아주 높아서 실제로 안양에 있는 지역 중에서 인덕원역 주변의 아파트 값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위치인데 여기는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가치를 보면은 2001년에 입주를 한 약 580세대 정도 되죠. 되는데 이 아파트 자체는 지금 현재 약 한 20평대가 이제 4억대 초반 그리고 30평대가 이제 4억대 후반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기준에 보면 50% 상승을 한 지역입니다. 아마도 문자를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늦게 아마 매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 오른 것이 아니고요. 50% 정도 올랐는데 서울 지역에서도 서울 북부 지역이나 아주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는요. 50%까지 오르는 지역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남의 특수한 지역, 그다음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지역들이 거의 이제 80%에서 2배까지 오르고 심지어는 어떤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2배 이상 오르기도 했죠. 그런 것들만 보시니까 그렇지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을 놓고 볼 때 여기는 안 오른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매수가 대비해서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결국은
조금 늦게 샀거나 조금 비싸게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인덕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다? 바로 이 옆에 동편마을이 있고 동편마을이 아파트가 있고 뭡니까? 이쪽 주변 지역에는 뭐예요? 바로 평촌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신도시가 3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노후화가 돼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쪽 주변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까? 여기 뭡니까? 과천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이 시작이 되고 과천 시내에 과천시의 재건축 또한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덕원은 상당 부분 교통의 입지며 교통의 요충지이긴 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들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런데 한계점이 있죠. 한계점이 왜? 바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강남의 접근성은 아주 뛰어난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매도에 대한 타입이 언제 파느냐 이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팔아라. 언제든지 팔고 그 투자 수익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디로? 실질적으로 경기권 같은 경우는요. 경기권은 2019년만 해도 적정 수요에 올해 13만 채가 입주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13만 채가 입주하면은 적정 수요 6만 5천 세의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또한 마찬가지로 경기권의 아파트들은 뭐다? 상당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인덕원은 물론 가격 하방, 즉 어떤 것들이 내리누를 때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원 지역에서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더 갖춘다 하면 걸어서 도보로 5분 내에 있는 이런 입지들이 상당 부분 더 좋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안 될 때는 정리를 한 다음에 높은 투자 수익들이 있는 곳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이왕이면은 이 주변 지역에도 좋지만은 서울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투자 수익에 대한 과실이 좀 더 커지고 확실하지 않을까 정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덕원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 보유를 고민 중이신 3857님 문자로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을 주셨습니다. 일단 2014년 기준의 가격이 이미 50% 이상 상승을 한 곳이고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게는 한계점이 이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도를 어느 때나 하고 서울 쪽으로 진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민 해결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미래가치나 전망 또 매도 매수 시점 저희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을 드리니까요. 계속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문자 두 번째 화면으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290님입니다. 몇 개월째 2억 원 선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용산 쪽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쪽 빌라로 마음을 먹은 상태긴 한데요. 재개발만큼 과연 가격이 많이 올라봐 줄까요? 또 용산 말고는 어디를 눈여겨봐야 할지도 힌트를 주시면 투자에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마용성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용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일단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대표님, 마음은 기울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용산 또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곳이라서 달리는 말에 또 올라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용산 빌라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산 좋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정말 중심 지역에 있죠. 서울 지역에서. 그런데 조금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다? 자,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참 애매하죠. 참 애매한데 왜 그러냐면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최소 3억 원 필요합니다. 재개발 지역에도. 그런데 2억 원이라고 하면 정말 말씀대로 다세대 주택밖에는 안 되는데 이 다세대 주택을 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용산이 과연 답이냐? 이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떠냐면 용산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마용성 좋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렇지만은 이미 뭐다?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이 유명한 지역에 내가 투자할 것이냐?
유명한 지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유명한 곳에 가지 마십시오. 유명해질 곳.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그 듣고 보니까 아, 좋을 곳이다. 이 지역이 바로 투자처다. 투자처라는 것을 짚어봐야 되는데 용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 호재성 있는 재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용산의 호재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있죠. 이게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입니다.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이 있고 두 번째는 캠프큰 미군기지의 입지규제 최소지구, 최소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산 민족공원이 있죠. 민족공원이 있습니다. 자, 민족공원이 있고, 자, 네 번째는 한남 뉴타운의 개발이 있죠. 한남 뉴타운의 개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한강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정말 용산 너도 없이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호재들이 자, 실현이 언제 되느냐는 거예요. 실현이 언제 용산국제업무단지 지금 진행되다 꺾어졌죠. 그리고 소송이 물론 많은 분들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래서 이것이 어떻다? 용산국제업무단지가 다시 개발 바람이 불려면요 앞으로 10년 안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무슨 소리냐면 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돼서 실현되기까지는 정말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뭐예요? 다세대 주택 사가지고 노후됩니다. 이미 헐어버려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느냐? 입주규제 최소지구 지정만 해놨지 어떤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용산민족공원 물론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공원화돼서 이제 한 해 계속 공원 면적은 넓어집니다만 우리가 뉴욕 센트럴파크를 한번 가보신 분 알지만 거기서 한 블록만 떨어져도 사실 땅값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를 바라보는 그 둘레 바로 붙어 있는 토지들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그렇다면은 바로 용산동 1, 2가 한강로 1, 2, 3가 이런 쪽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들만 좋은데 이 민족공원에 대한 것도 생산성이 아닙니다. 자연공원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자, 한남 뉴타운 지금 현재 이제 사업식 인가받은 곳, 조합설립 인가받은 곳 그래서 개발이 되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견된다. 특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 사업에 대한 진척 기간이 예상보다 3, 4년 훨씬 길어질 겁니다. 아무리 짧아도 3, 4년 길어지고 길면은 10년 안에 아파트 들어설까요? 많은 분들은 5, 6년이면 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왜냐하면요.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 부분 진통이 불가피하다. 한강변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에 입안만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진행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길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용산보다는 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바로 청량리 주변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 청량리 주변을 왜 추천하느냐? 청량리 주변은 아까 용산의 가치를 놓고 볼 때 실질적으로 대비되는 곳입니다. 즉 청량리 주변을 추천드리는데 자 호재가 뭐냐 똑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청량리는 이미 균촉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재정비 촉진인데 균촉지구가 이미 개발이 뭐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두 번째 전농답심리 자 뉴타운이 있어요. 뉴타운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진행형입니다. 이미 진행형이고요. 아시다시피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를 노리기 위해서 통장을 아껴놓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세 번째, 자 전철 노선 내지 전철 노선이 추가로 확충이 된다. 5개 노선입니다. 5개 노선.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KTX 노선. 현재는 경강선이 다니지만은 동서고속철도, 즉 현재 올림픽선은 어디로 다녀요? 바로 평창을 통해서 강릉으로 가지만은요. KTX는 어디예요? 춘천을 통해서 속초로 갑니다. 자, 두 번째, GTX 2개 노선. 서울 지역에 GTX 3개 노선이 예정이 돼 있는데 3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이 더는
그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은 서울 지역에 딱 세 곳입니다. 서울역, 삼성역, 그리고 청량리역이다. GTX 2개 노선, 용산에는 GTX 노선 1개밖에 들어가지 않죠. 자, GTX 2개 노선에 분당선 연장 노선에다가 면목 경전철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전철 노선과 더불어 주변에 뭐가 있다? 바로 청량리역 주변에는 임은 휴경 유턴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홍릉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 지역이 뭐다? 바로 바이오테크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이미 지원센터가 개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상당 부분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희대 한방병원이 있고 카이스트가 있고 이런 석박사들이 여기에 약 한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이런 자원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의 두뇌를 그리고 인력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이 뭐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청량리 6구역, 7구역, 8구역, 미주 아파트 그리고 뒤에 전농답신 이주타운 등 많은 재개발 이주와 거기다가 재래시장에 따른 경동시장들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오래된 것과 신규가 혼합되면서 서로가 도와주면서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은 정말 용산은 물론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요. 현재 청량리는 지금 좋은 곳이다. 그러면 투자의 포인트를 볼 때 과연 나는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놓고 볼 때 현재 청량리는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심지이기도 하면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나온 것들이 뭐다? 바로 이 왕십리라고 하는 서울 지역에 쿼드러플 역세권 있는 지역이 공덕역과 왕십리역밖에 없을 만큼 4개의 전철 노선과 앞으로 하나 더 들어줘. 그리고 청량역에 5개의 철도망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이 주변 지역의 개발 이슈는 지금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서 투자의 패턴들을 찾아 나가시는 이런 지혜가 더 필요하다. 즉 용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산이 나쁜 것은 아닌데 용산만을 고집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린 거요. 지금 현재 이 가치, 즉 용산이 있고 그리고 청량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가 현재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은 미래에 있는 곳이 투자를 할까요? 현재의 시점에서 움직여지는 곳에 투자를 할까? 이 부분을. 그러면서도 가격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같이 맞춰보면은요. 현재 여기는 용산 주변 지역에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6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보다도 앞으로 상당 부분 그런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방송이 이제 워낙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세미나라든가 상담 전화,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뒷번호 2290님의 문자 해결해 봤습니다. 일단 2억 원으로 용산에 빌라 투자를 고민 중이시다라고 저희에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대표님의 생각은 특히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필요한 용산보다는 앞으로 유망해질 곳, 유망주에 투자를 하고 특히 청량리를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해결책이 앞서 대표님의 단기 성공 투자 비법과도 약간 연결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청자님께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실시간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준비해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가보시죠.